조폭 하면 누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양은이파의 조양은. 저는 부산 마산 지역이었다 보니까 칠성파. 아, 칠성파. 칠성파. 영화 친구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칠성파 먼저 떠오릅니다. 김두한. 아, 그래요? 오. 근데 김두한은 조폭이라기보다 뭐 약간 협객 느낌? 장군의 아들 느낌. 네, 맞아요. 우리나라 조폭의 뭐 시조라고 하면 될까요? 뭐 시조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네. 네, 이분들입니다. 왼쪽이 김두한, 오른쪽이 이정재. 가운데가 이화룡 씨. 아, 이화룡. 요분들이 이제 자칭입니다. 낭만파 주먹. 아, 자칭. 예, 자칭이죠, 자칭. 1세대 주먹이라고 보통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김두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로, 종로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종로. 되는 거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동대문파라고 해서 동대문 중심. 그다음에 이화룡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동에서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명동파라고 부릅니다. 야. 1세대 낭만파 주먹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죠. 네, 네. 네. 독립운동가였던 김자진 장군의 아들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최고의 주먹이라고 불렸고요. 언변이 뛰어나서 훗날 정계에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측근들은 김두한이 동지들을 사랑했지만 그들보다 국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약간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제시대에 김두한이 활동하던 데가 이제 종로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조선인 상인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명동 쪽 본마치 거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조선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상인들이나 일본 야쿠자가 건너오는 거를 막아주는 방패가 김두한과 그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보면 조직 폭력 뺄 수는 있지만 김두한 씨가 나는 협객이야, 뭐 우리 조선 민중을 내가 보호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마 그런 배경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야인 시대 많이 보셨네. 많이 봤죠, 다 봤죠. 딱 그거야 지금 보니까. 장군의 아들 아직도 봅니다. 저 KBL 나오면 다 외웠어 대사를 그냥 끝까지. 이제 김두한 씨가 좀 성격이 불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국회 인분 투척 사건이에요. 이제 김두한 씨가 좀 성격이 불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국회 인분 투척 사건이에요. 네,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우리도 한번 다뤘었는데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 박정희 대통령 초반기에. 그게 터지니까 정부와 삼성의 어떤 커넥션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김두한 씨가 국회의원을 할 때 에이 이놈의 XX를 그냥 똥물 좋아서 인분이지. 그래서 그걸 뿌려가지고 당시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다 맞은 거예요. 그 뿌릴 때 아마 국민의 사카린이다 이러면서 뿌렸을 거예요. 아마. 아니, 국회에서 인분을 투척하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 본회의장을 똥물을 뿌린 거는 그러니까요. 야. 잘못된 행위 자체는. 그쵸. 그래서 이제 김두한 씨가 국회의원 사퇴하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저희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후로도 이제 박정희 정권 독재 이런 것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사실 뭐 김두한이 복역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부터 한 50차례 이상 뭐 감방, 유치장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두한이 정계로 진출한 다음에 이제 주먹 세계를 평정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주먹계 최강자로 군림한 사람은 이정재랑 이화룡 이렇게 둘이 나눠 갖게 되는데 이제 이화룡 같은 경우에는 박치기가 주특기였다고 네, 합니다. 박치기. 그나, 야, 이 박치기 한 방 맞으면 가거든요. 네, 눈매 한번 보세요, 눈매. 아, 매섭지 않습니까? 예. 싸움도 하기 전에 상대가 겁을 먹고 지린다고 표현하죠. 예. 지렸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씨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워낙 그 싸움을 잘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정재보다는 이화룡이 한 수 아래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이정재 하는 그 정치 깡패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정치 활동을 좀 꽤 한 겁니까? 그 조폭 2세대는 본격적으로 정치와 이제 결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기도 이천 출신인 이정재는요, 평소 정치에 큰 야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기범 등 자유당과 인맥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전해집니다.
그 정경유착이 하는 건 뭡니까? 정폭유착이라 해야 되나? 정통육차.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야쿠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마피아도 그렇고 네네네. 정치 권력하고 조직 폭력배 애들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들이 좀 알게 모르게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정재 씨가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자유당 정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본인도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앞서 얘기 나왔지만 이천 출신이거든요. 이천에서 13대째 살고 있대요. 그러면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밑부터 사는 거잖아요, 이천에서. 그러면 이천 토박이죠. 돈 많죠, 백 좋죠, 다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못 해요. 왜요? 왜냐면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이기붕. 이기붕이네. 예, 이승만 정권의 넘버 2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정자가 조폭에 돈도 많고 빽이 좋아도 이기붕을 제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선거구는 이기붕한테 양보해서 이기붕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정재 씨는 자유당하고는 결별을 했다고 하죠. 이게 결별하고 은퇴만 했으면 뭐 사실 평이한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운명은. 4.19 혁명으로 이제 이승만 정부하고 자유당 세력이 몰락을 했죠. 5.16 군사정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때 이제 하도 정치도 불안하고 사회도 혼란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잠재우기 위해서 깡패 소탕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깡패들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그때 나온 게 이거거든요. 저기 이정재 맨 앞에 있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뒤에 이제 현수막이 졸졸졸 쫓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저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자유당과 결탁한 정치 깡패다. 이런 이제 오명을 쓴 채 현장 예술로 사라지게 됩니다.